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충북도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으로 박문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문희 의원은 45년 이상을 민주당에 몸담아 오면서 사실상 현재 민주당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박문희 의장을 모시고 의장 선출 소감과 후반기 의회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의장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후반기 도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선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도민과 더불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네. 자, 45년간 이제 정치 생활을 해오시면서 그동안 45년간의 정치 생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나요? 1976년도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신헌법과 삼선 개헌으로 인한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 양일동 총재가 있던 민주통일당에 입당을 하면서 이 정당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정치가 시간이 흘러 45년이 됐습니다. 네네. 자, 이번이 세 번째 의장 도전이신데 세 번째 만에 의장에 성공하셨습니다. 자, 세 번씩이나 의장에 도전하신 그 나름대로의 기대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사실은 의장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리 욕심보다는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그래도 지방 정치를 좀 바꾸려면 의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왔죠. 그런데 사실상 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년 동안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도전 만에 제가 의장에 당선이 됐는데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 정치를 좀 선진화할 수 있는 부분과 지방 정치의 발전 그리고 완성 이런 것들 이룩하는데 좀 토대라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물론 지난 의회의 의장님들이나 전직 의장님들이 많은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만은 사실이지만 저하고의 어떤 정치 의식이라고 그럴까 신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조금 달리할 수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면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도의장 경선 과정이 한 표 차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연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한 표 차로 비공개였는데. 네, 박빙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 간에 투표로 갈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호 비난도 없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 늘 이제 경선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또 봉합하는 과정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의장님으로서 어떤 이렇게 분열과 갈등의 어떤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봉합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정치가 자리를 위한 정치는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어도 우리 도민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나는 크지 않은 작은 것들 당사자 간의 어떤 비방과 이런 거는 나는 없었다고 보고요. 이제 지지층에서 혹시라도 무슨 얘기가 나왔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를 지지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일체
그런 부분에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 어찌 됐든 뭐 의장으로 당선이 됐고 그러면 상대방을 또 끌어안아야 되는 이런 네.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한 두 번 정도 만나서 네. 두 번 정도 만나서 조율도 했고요. 뭐 그쪽에서 또 부의장 출마를 또 뭐 그쪽 캠프 쪽에 네. 계신 분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매듭이 잘 돼서 네. 출마 포기를 했고 그래서 뭐 우리 그 연철음 의원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네. 현재 우리 장선배 의장, 연철음 의원, 우리 원내대표로 새로 뽑힌 황규철 부의장 네. 이렇게 넷이 만나서 조율을 잘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순조로운 봉합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 그 충북 지역 지방의회들의 교황 선출 방식을 그 고수하면서 의장 선출 과정이 깜깜이 선거, 예. 그들만의 감투 싸움, 뭐 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변화가 있어야지 좀 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그 선배 의원들의 네. 의장 선출 방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네. 보는데 의장 선출 방식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깜깜이 선거다, 뭐 그들만에 의한 잔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내놓고 예.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논의도 하고 뭐 실질적으로 뭐든지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도의회 조례에 그렇게 선출하게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를 한번 바꾸고 뭐 또 이제 입국 공고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그 시기와 맞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11대 후반기 도의회 의장 선거는 그냥 지나갔지만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받아서 조례도 바꾸고 규칙도 바꿔서 정말로 도민들이 다 함께 선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의장 후보 경선에 나서시면서 우리 그 의장님께서도 다양한 공약을 그 제시하셨습니다. 예, 예. 그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공약은 지금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기에 그렇죠. 네. 우리 중북도 의회에 보면 산림 환경 분야가 건설소방위에 가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정책복지에 가 있고 이런 그 환경의 분야가 사방 찢어져서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전문 상임위를 하나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대표 공약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인원의 뭐 기간자라도 한두 명 더 늘려서 전문인을 좀 채용해서 저희들이 좀 상임위를 하나 더 늘리는 게 이제 첫 번째 공약이에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공약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당정청 협의체를 좀 구성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제 1순위인데 그렇지 않고 직접 집행부와 의회가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간에서 그 당에서 좀 조율을 해서 그쪽에서 정책 검증도 하고 또 의원들한테 요구할 사항 요구하고 또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 요구해서 뭔가 조율하는 그런 당정청 협의회를 만들고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그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의회를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여러 가지 공약했습니다만은 또 대표적인 것은 제가 질문지를 보니까 그 뒤에도 나오던데 이게 지방자치법이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예. 새로운 이제 지방자치법이 또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177명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8월 달 되면 당대표 선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당대표에 출마하고 최고위원회 출마하고 지방을 오실 텐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가질 수 있는 의회의 어떤 사무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신임 보좌관제, 의원 보좌관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으로서 의장 협의회를 통해서 또 내지는 민주당의 인맥을 통해서라도 꼭 반드시 어떤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나머지 공약 사항들 6가지 공약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뭐 작은 공약들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지금 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또 그리고 보좌관제 신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대 의장들도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인데 관철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구체적인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법 개정안을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국회를 벽을 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그 국회의 벽을 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지금 시도의회가 내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과반수 이상이 우리 민주당 의장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당의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집행부가 좀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중앙에 예속돼 있는 지방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쳐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론과 또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그렇게 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뭐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뭐 타당성도 있다고 보는데 보좌관제 신설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들도 있어요. 근데 보좌관제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 이제 뭐 방송에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 보좌관제를 두면 그 사람의 어떤 위상 강화를 위해서 두는 거 아니냐, 또 내지는 예산의 낭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을 하고 있지만 1월 달 되면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는데 혼자는 그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 1월 달에 업무 보고 받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업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뭐 다른 일, 행사라든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전념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책자들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요. 또 더 잘 알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까지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4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꼼꼼하게 지들이 챙겨봐야 되는데 그 예산을 챙기기 위한 시간이 의원한테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이런 보좌관이 한 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내가 다 공부하지 못한 것은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 정치에서 보좌관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역설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도의 역할은 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최우선인 게 사실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27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현재 이제 도지사도 민주당 의원 이제 소속이다 보니 벌써 견제 비판이 그동안에도 잘 되지 않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후반기 의장을 하면서 견제와 비판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의장님의 각오는 어떠신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정당 활동해 오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은 도민이잖아요. 도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을 뽑아준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전문인들이 더 잘 알겠지만 꼭 견제와 비판이 최우선 목표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잘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받들어서 잘해줘야죠. 칭찬해줘야 되고 협조해줘야 되고 그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좌관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 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부분과 이런 게 있으면 보좌관이 있으면 보좌관을 통해서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못된 예산, 잘못된 정책들을 가려내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가 필요한 것이지 도정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비판하고 견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역시 의회가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지사가 민주당이고 의원이 민주당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가 잘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참 집행부의 많은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도 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또 뭐 일탈 행동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감시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뭐 이러지는 않아요. 다만 의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의회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보면 대개가 지역구가 다 있어서 지역구의 일에만 몰두하는 또 차기 선거만을 위해서 내 지역구만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것도 의회 의장이 또 해야 될 일이고 그 대신에 참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게 무슨 어디 축사나 하러 다니고 행사나 장에나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러한 의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집행부 견제도 협의해가면서 요 정책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하고 결정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수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이런 협의와 이런 견제, 감시, 또 지원,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으로 이번 의회를 좀 끌고 가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지난해 LNG 발전소 건립을 두고 의장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이제 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발전소 건립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도 제가 같은 이제 좀 생각이신지? 생각은 같은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제가 한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 이제 그 방송에 줄곧 나오는 게 몇몇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우리 도에 그렇게 많은, 왜냐하면 이것을 유치해 올 때는 사람이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이닉스를 청주에 유치할 때는 많은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국회의원, 도지사, 뭐 우리 이제 경제 쪽 이런 분들이 그냥 가만히 설루다가 끌고 온 건 아니잖아요. 네네. 어찌됐든 우리 도에 또 우리 청주시에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사업하시는 분들이 꼭 우리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되는 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경솔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또 저 나름대로 반성도 했습니다. 예, 반성도 예. 했는데 하긴 해야 돼요. 예, 예. 뭐 안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뭐 LNG 발전소 화석연료를 떼고 있는 이런 발전소에 LNG로 교체해달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걸 발전소는 하되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없게 모든 뭐 지금은 기술력이 원래 좋으니까 네.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 기술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피해 없게끔, 환경에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양자 간에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설령 또 피해가 조금 있다고 하면,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이닉스에서 좀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지역 경제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주민들이 어쨌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라는 어떤 발언을 예.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예. 자, 의장님께서 정치 활동을 매번 이 의장을 끝으로 뭐 정치 활동을 접겠다 약속을 하시는 뭐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게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정치인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또 없으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네.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또 지금 사실은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지들이. 아니 그래도 뭐 요즘에는 아직까지 아니 이제 그렇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있어서 끌고 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로 나보다도 더 훌륭한 이런 후배들한테 우리 충청북도를 맡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뭐 기꺼이 뭐 참 이세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좀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저는 뭐 그 마음에 변동이 없을 거라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도민들과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늘 제가 소망하고 제가 해보려고 했던 이제 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의장에 당선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참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주어진 시간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의장님의 그 역량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 의회가 그 우리 충북도를 비판과 견제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의회의 발전, 충북도의 발전, 그리고 나가서 우리 충북도민의 발전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